네, 이번 시간에는 이 if 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if 구문은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자주 사용되는 구문이거든요. 특히 우리 이 로봇처럼 어떤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동작이 이루어지고 할 때, 이 if 조건문은 거의 빠짐없이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동작하고 있는 그 로봇들의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내장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이 if문이 사실은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큐브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그냥 GUI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갖다가 그냥 체크해서 이렇게 기능을 쓰고 있지만 이 if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로봇을 구동시키고 할 때 뭔가 좀 창의적이고 또 응용력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길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 if 조건문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 필요한 사전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볼 거니까요. 이것을 잘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로봇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아마 작성을 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경우의 수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이제 수학적인 우리 그 요소죠. 그래서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이제 중학교부터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배우긴 하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한 형태만 좀 알아볼 거니까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어떤 그 이렇게 사건이 발생되는 그 모든 그 사건의 개수, 이거를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동전을 던질 때 가령 이제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던진다고 가정하면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있을 거고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으니까 이 동전을 하나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 같은 경우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얘기하면 이 주사위는 이제 그 1부터 6까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이 나오는 경우에 사건이 있고 2가 나오는 사건이 있고 3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이래서 이 6가지가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총 6개의 사건이 발생을 할 거니까 종류가 그 종류의 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니까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하나의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하고 10원짜리 동전을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하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 10원짜리 동전 얘가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수 있죠. 이건 아까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100원짜리를 또 같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던졌을 때는 이 경우 10원짜리가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이 1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똑같은 요 10원짜리가 앞면 뒷면에 대해서 우리가 또 100원짜리가 뒷면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조합을 해보면 둘 다 여기 이제 둘 다 앞면 나오는 경우 100원짜리는 앞면, 10원짜리는 뒷면, 100원짜리는 뒷면, 10원짜리는 앞면, 그리고 100원짜리, 10원짜리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00원짜리와 10원짜리를 던지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총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여기 10원짜리, 100원짜리 외에 500원짜리까지 3개를 던지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요 경우가 4가지였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던지는 게 500원짜리 동전까지 던지게 되면 이제 요 각각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500원짜리가 앞면인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아까 100원짜리, 10원짜리의 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500원짜리가 뒷면인 경우가 또 있겠죠. 결국 얘는 8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이것을 곱의 법칙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각각의 경우를 곱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10원짜리가 2가지, 100원짜리도 2가지 경우, 500원짜리도 2가지 경우를 나타내니까 이 3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각각의 경우를 다 곱해주면 2를 3번 곱하는 게 되니까 모두 8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원짜리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를 따져봐라 그러면 요거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동전이 2가지, 주사위가 6가지, 그럼 곱하면 12가지의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10원짜리가 앞면일 때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6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고 10원짜리가 뒷면일 때 주사위 1부터 6까지 또 6가지가 나오니까 12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랑 각각 곱하면 이렇게 12가지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 동전을 주로 우리 센서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우리 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센서가 뭐 소리 센서든 IR 센서든 터치 센서든 등등등 어쨌든 이 센서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미감지 이렇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센서 하나로 우리 센서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이제 IR 센서 우리가 이제 IR 센서 프로그래밍 먼저 해볼 거니까 IR 센서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IR 센서 하나를 가지고 로봇한테는 몇 가지 경우의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바로 2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때의 경우, 이때의 경우 2가지. 만약에 센서를 2개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몇 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4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4가지 형태의 동작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센서를 IR 센서를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게 3개니까 총 8가지 경우의 그 로봇의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동전에 비유를 해보면 IR 센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경우나 동전 하나의 경우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단순히 이제 센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디지털 입력입니다. 이 디지털 입력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감지, 미감지, 이걸 따로 이제 뭐 우리 논리적으로 0, 1,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감지되는 경우, 감지, 미감지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 입력이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입력을 받게 되면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센서, 가령 뭐 초음파 센서다. 그러면 이 초음파 센서 하나를 가지고 그 각각의 거리에 대해서 내가 설정한 값들을 거리를 어느 정도 구간을 나눠서 이 각각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입력값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내가 만약에 6구간으로 나눴다. 그러면 이 초음파 센서 하나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의 경우는 6가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주사위처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대부분 이 디지털 입력으로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동전처럼 일단 2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만 쓰면 되고요. 초음파 센서나 또 우리 큐브 스튜디오에 잠깐 그 입력에 나와 있는 PSD 센서, 거리 측정 센서 같은 경우를 이용한다면 바로 조금 더 다양한 경우를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2가지 경우, 그리고 이게 개수가 늘어날수록 경우가 어떻게 더 늘어나는지 이거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진리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로봇을 내가 어떻게 동작시키고 막 하려면 그냥 막연히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만들어서 경우를 다 따져주고 그 경우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단계로 가면 훨씬 더 그 논리적이고 또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센서를 내가 하나만 사용하겠다. 센서를 지금 하나만 쓰겠다고 하면 이 센서 하나로 아까 우리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였어요. 감지되는 경우, 미감지되는 경우. 그렇죠? 그럼 이렇게 경우를 2가지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제는 이따가 이제 조건 때문에 필요한 건데요. 결국 감지된 경우를 우리가 참으로 본다면 요거를 true의 약자 t, 그리고 이제 이진수로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1 이렇게 보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5V가 디지털에서 1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감지의 경우, 그러니까 센서가 감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거짓 경우 명제는 0으로 보면 하드웨어는 0V 이렇게 이제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2가지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나는 센서가 감지되면 로봇이 얘가 앞으로 오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감지되지 않으면 뒤로 가고 싶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센서가 감지되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로봇 동작을 여기다가 표현해야 되죠. 감지를 했을 때 로봇이 앞으로 오게 하고 싶으면 로봇의 동작은 전진 모드가 되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지되지 않으면 로봇이 뒤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후진 동작을 수행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동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실제로 이 로봇이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보면 각각의 모터가 어떻게 동작이 돼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진을 하려면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가 둘 다
정회전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해야 이 로봇이 앞으로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미감지인 경우에는 로봇이 후진 동작을 하고 싶으면 왼쪽 오른쪽 모터가 다 역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로봇이 뒤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진리표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게 되겠죠. 자, 센서 감지 미감지 상태에 대해서 내가 로봇 동작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동작시킬지, 그거에 따른 모터에 이렇게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해서 뭐 어떤 친구는 저는 로봇이 전진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LED도 하나 켜지고 싶어요. 전진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내가 로봇 동작에 전진 그리고 LED 켜기 이렇게 이제 내 동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감지되지 않으면 후진하면서 그때는 LED가 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테이블이 어떻게 여기 LED 여기 하나 추가가 돼서 지금 전진하는 동안에 켜줘야 되니까 여기는 LED ON, 그죠? 켜는 거. 그 다음에 후진하는 동안에 LED OFF.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게 요 경우에 대해서, 감지 경우에 대해서 그때 감지가 이제 참이 되면 그땐 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서 여기에 있는 왼쪽 모터 정회전, 오른쪽 모터 정회전, 그 다음에 LED ON 이렇게 구동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체크를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를 다 갖다가. 그래서 이 진리표를 먼저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추가로 더 보면 여기 아래쪽에 이번에는 그럼 센서를 한번 우리가 두 개를 이용해서 로봇을 동작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해보려는 예는 이런 거예요. 이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에 지금 요 왼쪽에도 센서가 하나 있고요. 로봇 앞쪽에 이제 바퀴는 이렇게 달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왼쪽이 센서가 감지되면 이 로봇이 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따라오고, 오른쪽이 센서가 감지되면 또 그쪽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물체를 따라가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다 감지되면, 둘 다 감지되면 앞으로 직진,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감지가 되지 않으면 로봇이 가만히 서 있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센서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먼저 둘 다 감지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고, 왼쪽 센서는 감지되지 않았는데 오른쪽 센서가 감지된 경우, 그 다음에 왼쪽 센서는 감지되고 오른쪽 센서는 감지되지 않은 경우, 둘 다 감지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우리는 이 센서에 대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기를 먼저 살펴보면, 자,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둘 다 감지되지 않으면 앞에 물체가 없다고 가정이 되니까 그때는 로봇은 동작을 정지를 시키고 싶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자,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 상태를 우리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모터는 감지되지 않고 오른쪽 모터만 감지가 됐어요. 자, 오른쪽 센서만 감지가 되면 이쪽이 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측으로 이렇게 로봇이 우회전을 하고 싶어요. 오른쪽이 감지됐으니까 물체가 오른쪽에 있구나. 요걸 따라서 가야 되겠다 해서 얘가 우측으로 도는 거죠. 그러면 우측으로 돌 때는 잘 생각해 보면 로봇이 이쪽으로 오려면
이 왼쪽 모터, 왼쪽 바퀴가 오른쪽 바퀴보다 얘가 더 빨리 돌아야 이쪽 방향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른쪽 센서가 감지됐을 때 로봇이 우회전을 하도록 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할 거니까, 그때는 그러면 왼쪽 모터만 회전시키고 오른쪽 모터는 가만히 두자 이거죠. 그래서 왼쪽 모터를 정회전시키고 오른쪽 모터를 정지시키면 이 로봇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겠다 이거죠. 반대로 이번에 왼쪽 센서를 감지하는 거죠. 이쪽 좌측에 있는 센서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센서를 감지하지 않았을 때는 이 로봇이 좌측으로 와야 되니까, 그때는 오른쪽에 있는 모터에 연결된 이 바퀴,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 모터가 정회전하면 되겠고 이쪽은 가만히 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 모터를 정회전, 그 다음에 왼쪽 모터는 정지하면 로봇이 좌회전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직진은 쉽죠. 둘 다 감지가 되면 센서가, 그때는 이 로봇이 앞으로 쭉 오면 되겠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모터를 둘 다 직진인데 이게 표현이 잘못됐네요. 둘 다 정회전이 되면 되겠죠. 여기가 정회전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로봇이 이제 모터가 양쪽이 돌기 때문에 앞쪽으로 직진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구동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게 휘어지는 정도를 다르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정지되어 있고 여기가 가면 이 로봇은 좀 급격하게 좌측으로 돌 거고요. 만약에 여기는 한 100의 속도로 가고 여기가 0이 아니라 한 60 정도 속도를 간다면 조금 더 완만하게 가겠죠. 이 비율에 맞춰서. 중요한 건 이쪽이, 오른쪽이 여기보다 빨라야 이렇게 휘어지는데, 빠른 정도에 따라서 이 구부러지는 값은 다르겠죠. 그래서 난 조금 얘를 완전히 가지 않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정회전을 할 때 가령 오른쪽을 100의 속도로 정회전을 하면 왼쪽은 한 50 정도 속도로 정회전을 하면 좋겠다. 정지가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이쪽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좌회전을 하니까,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도 결국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값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핵심적인 것은 이 진리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짤 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센서에 대한 다양한 경우, 또는 뭐 이게 리모컨이라면 리모컨의 그 신호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먼저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로봇의 동작을 내가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이 로봇이 동작을 하려면 모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왼쪽 오른쪽 모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LED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게끔 부저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이 진리표에다가 다 작성을 해 놓으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센서가 2개 있으면 2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적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로봇 동작도 우리가 적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그러면 출력에 있는 모터들을 어떻게 구동시켜야 되는지, 이렇게 요것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if 구문을 우리 이해를 하자 그랬잖아요. 여기 if 구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if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그리고 가로 안에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 중가로, 또 중가로로
요거는 이제 중괄호를 열었다는 의미고요. 요거는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지금 요 실행문은 이제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이 되면 그때 요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 if문은 이 안에 있는 조건이 어떨 때 실행이 되는 거냐면 참이 될 때 실행이 됩니다. 참.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조건에 부합이 될 때, 맞을 때 이 실행문이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즉 이 조건이 거짓이 된다면 이 실행문은 실행이 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라는 게 이제 우리 영어로 만일 뭐뭐라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의미가 이렇게 되죠. 만약 이 조건이 맞다면 실행해라, 이 얘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 이 조건을 우리 처음에 이제 살펴본 바로 경우의 수의 그 경우와 얘가 유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우를 넣어주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단순하게 내가 로봇을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전진하고, 그 다음에 뒷면 일단 앞면이 나오면 전진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앞면이 나오면. 그러면 이 조건에다가 뭘 정리하면 if하고 이 동전이 앞면,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앞면으로 해준다면 얘는 지금 어떤 경우 이 조건이 앞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만 얘는 이 if문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뒷면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조건을 앞면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거죠. 뒷면이 나왔으면. 네, 그래서 그때는 얘가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참이 되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면이 나왔을 때 내가 로봇을 전진시키려고 했으니까 이 실행문에다가 이제 모터를 둘 다 정회전을 주면 얘가 전진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또 지금 이제 뒷면도 있잖아요. 뒷면. 그러면 이제 앞면일 때는 로봇이 앞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다가 우리 아까 앞면하고 여기다 로봇 전진 이 상태를 해준 거예요. 실행문에. 그러면 이제 뒷면일 때는 후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는 이 조건을 이제 이건 하나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그대로 하나를 또 작성을 해서 이제 어떻게 if 그 다음에 조건에다가 이제 뭐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뒷면을 적으면 되겠죠. 네, 뒷면을 적고, 그럴 때 여기다가 이제 로봇이 후진 이렇게 한다면 얘는 이제 뒷면이 동전이 만약에 나오면 얘가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요 if 문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앞면이 나오면 얘가 참이 되는 거니까 얘가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 이제 밑에 있는 애가 참이 되니까 요게 실행이 돼서 후진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조건을 다 여기다가 주면 되는데, 이제 요건 이제 하나씩 그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 방금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요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if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실행문 이 첫 번째 거 얘가 실행이
되고, 그때는 이 조건이 어떨 때요? 참일 때죠.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보면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그때는 거짓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else 이렇게 쓰면 요건 뭐냐면 이 if하고 조건이 참일 때 얘가 실행되고 else 그렇지 않을 때는 얘가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요 두 번째 실행문을 쓰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if else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는 if하고 요 조건이 참이 되면 실행문 1, 즉 얘는 저 조건이 어떨 때 참이 될 때 실행되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실행문 2가 실행이 되십시오. 즉 저 조건이 거짓이면 요 두 번째 실행문을 실행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 if else문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우리가 센서 하나로 할 때 이 조건을 앞면이라고 줬으면 내가 여기 실행문에다가 이제 로봇이 전진이에요. 이렇게 전진. 그러면 요게 참이 되면 앞면이 나오면 로봇이 전진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앞면이 안 나왔다는 얘기니까 뒷면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실행문 2 아까 후진 이렇게 짜면 이거나 아까 우리가 요 내용을 두 번 써서 조건을 각각 앞면 또 여기다가 뒷면 이렇게 만든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if문을 그 조건마다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if else문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얘가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조건이 아까처럼 뭐 센서를 2개 사용해서 총 4가지 경우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 중에서 한 조건만 하면 이 else는 나머지 3개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만 이 4가지 중에서 여기다 주어졌으면 그 한 가지일 때만 참이 돼서 얘가 실행되는 거고요. 나머지 3가지는 else가 돼서 여기에서 묶여서 실행이 되겠죠. 그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이 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나눠서 할 때 이 if else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거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2가지 경우일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센서가 다양하게 개수가 늘어나면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나씩 해보려면 바로 이렇게 if 그 다음에 else 이어서 if 이렇게 합니다. 또 else if 그 다음에 마지막에만 else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먼저 첫 번째 조건 1을 우리가 주고 이 조건이 부합되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건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맞느냐, 그게 맞으면 이걸 실행하고 이것도 안 맞는다 하면 다시 이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건을 줘서 이 if 세 번째 조건과 맞는지를 보고 이게 맞으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실행하지 않고 else 나머지니까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우리는 센서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얘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건의 개수도 늘어나면서 이런 if, else if 이 구문을 우리는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나중에 큐브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체크해서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의미적으로 알 것은 요 if는 이 if문 하나만 썼을 때, 그 다음에 요 if else문을 쓴 거, 그 다음에 if else if를 써서 계속 마지막에 else를 쓰는 거,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실제로 여기 보면 우리 이제 IR 센서를 프로그래밍 할 때 IR 센서를 선택을 해보면 이런 이제 창이 열려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if 해서 만약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else라는 것도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else if라고 돼 있죠. 바로 요것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 if, else, else if 이것을 다 여기다가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타이핑해서 치는 것보다 우린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되고요. 또 이 오른쪽에 이제 and or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리고와 또는인데 얘는 뭐냐면 센서를 2개 이상 이제 여러 개를 사용할 때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우리 요 경우를 한번 따져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자, 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센서 A가 감지 그리고 센서 B는 미감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은 감지되고 여기는 감지가 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감지되고 여기가 감지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짠다면 자, if 여기다가 이 경우는 센서 A와 센서 B가 둘 다 미감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센서 A가 감지되지 않아야 되고 센서 B도 감지가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an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즉 이 경우는 A 센서도 감지가 안 돼야 되고 그리고 B 센서도 감지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얘만 체크하면 B가 감지될 수도 있고 감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정확히 나눠놨기 때문에 둘 다 미감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센서 두 가지의 조건이 이렇게 만족이 돼야 되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and or의 의미는 이 센서가 2개 이상을 사용할 때 그 센서끼리 우리는 이제 and나 또는 or를 통해서 계산을 줄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요 and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요 and가 사용이 될 거고요. 센서를 그냥 하나만 써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굳이 요 and는 크게 의미가 없죠. 요거만 우리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거 if 또는 else 요 정도만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얘는 센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and와 or 부분도 사용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면서 할 거니까 이 의미만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우측에 있는 and or라는 체크 표시는 얘는 센서를 여러 개 사용할 때 그 경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는 지금 A, B, C, D 이렇게 해서 쭉 있고 여기 F부터는 흐릿하게 돼서 아예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요. 여기는 뭔가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실제로
그 큐보 메인보드를 보면 1단계 메인보드를 보면 그 입력 쪽에 센서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A, B, C. 그리고 그 옆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보면 밑에 R이라고 써 있어서 요건 이제 우리가 아마 외부에서 리모컨 신호를 지금 리모컨 수신부가 그 메인보드 안에 이제 내장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로봇의 구조물에 가려지거나 하면 수신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아예 이 수신부 센서를 외부에서 꽂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거나 할 때 그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핀을 하나 뽑아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만 A, B, C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 표시는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IR 센서를 두 개를 쓴다 보면 여기 A 센서, B 센서에 다 사용한다고 체크를 해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센서가 각각 감지, 미감지, 감지, 미감지 체크를 하면 우린 이 두 개 갖고 몇 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센서를 세 개를 다 이렇게 체크해서 IR 센서를 만약에 세 개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이걸 체크를 해보면 아까 우리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가령 이 C가 감지 미감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인데 그때 B가 감지되는 경우 미감지되는 경우에서 네 가지가 만들어질 거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또 A가 감지되는 경우 미감지되는 경우에서 8가지가 총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됐나요? 여기 그러니까 감지 미감지 이거를 우리가 감지된 걸 1 미감지를 0으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A, B, C가 자, 셋 다 미감지인 경우 000 그죠? 요 미감지 그 다음에 C만 감지되는 경우 001 있을 거고요. 또 0, 1, 0 0, 1, 1 그 다음에 1, 0, 0 1, 0, 1 1, 1, 0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 셋 다 감지된 경우 이렇게 총 8가지 경우를 우리는 여기서 체크할 수 있다 이거죠. 센서 3개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바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센서 쓰는 개수만큼 사용이 되는 거고요. 통상 지금 그 2단계에 보면 IR 센서가 이제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2개가 들어 있으니까 이 2개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4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이게 미감지일 때 감지 미감지 또 이게 감지됐을 때 감지 미감지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따져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모양은 터치 센서도 그렇고 뭐 마이크 센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입력은 대부분 이렇게 동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도 좀 쉽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이 IR 센서를 설정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사실 그 아까 우리 if문 그리고 경우 조건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걸 좀 수월하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IR 센서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if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전적인 지식과 함께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프로그래밍 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실제로 IR 센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큐브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로봇이 정말 이렇게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